이 적어서 보지 않으면 에이 모르겠다. 아 좋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는 얼굴이 하나도 있을 리가 없죠. 네, 처음 만났으니까 이제는 아는 사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책으로 이제 소개를 받았지만서도 이제 사실은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얘기를 들을 때는 자기 또 한 권의 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면 이제 어떤 문장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 점들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어쩌면 우리는 좀 더 잘 공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료를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제가 아니라 자료만 봐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이제 자료를 쓰지 않고 그냥 제가 나와서 차라리 이렇게 쓰면서 얘기를 하는 쪽인데 혹시 쓰고 싶은 게 생길까봐 하나를 챙겨서 2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뭐 물어보면 보나마나 대답들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안 물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마법을 하나 부릴 건데 어떤 마법이냐면요. 제가 지금부터 변신을 할 거예요. 어떤 변신을 하는지 보세요. 진짜 스펙터클해요. 저는요 고졸이에요. 자, 이 순간 저는 고졸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연세대학교를 자퇴했어요. 자, 그럼 저는 고졸에서 연세대 자퇴생으로 갑자기 변신했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아버지 딸이고 또 뭐가 있을까? 또 여행자고 이제 태국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저를 한국에서 온 여행자로 알고 프랑스에서 만난 친구는 저 일본인인 줄 알고 왜냐면 제가 그렇게 뻥을 쳤으니까 와타시와 니혼진 막 이렇게 뻥을 쳤으니까 그런 식입니다. 내가 이걸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사느냐는 사실은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사슴 한 마리처럼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동물인지라 이제 서로의 규정 속에서 살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저는 고졸이에요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 저 사람 고졸이구나 하고 날 믿어주는 것이고 여러분은 고등학생이고 뭐 16살이에요. 하다못해 우리의 나이조차도 뭐 우리가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나는 거니까. 우리의 나이는 부모님에 의하면 몇 살인 거죠. 뭐 부모님이 우리한테 사기를 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믿고 싶지 않아지면서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아직 쓰여지고 있는 책이죠. 끝나지 않은 책이죠.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해드릴 얘기는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수능을 봐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갔다가 대학교를 때려치게 된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시간 체크를 안 하고 있으니 앞에서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저는요 제가 또 마법을 부리죠. 를 나왔어요. 이거 어딘지 아세요? 요즘에는 이런 게 좀 많이 생겼는데 이제 제가 들어간 데는 제일 처음에 생긴 이제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갔고 이제 거기서 저의 전공은 오늘은 이쪽 계열이 많죠? 이었어요. 뭐 하나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학생 때 고등학교를 이제 어디를 갈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언니도 사실 여기를 나왔고 이제 언니는 전공이 만화였고 저는 영상이었는데 이제 여기를 가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여기를 가고 이제 시험을 봐서 붙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죠. 아, 넌 너무 대단하다. 왜냐면 너는 너의 꿈을 벌써부터 찾아가지고 벌써 어떻게 그렇게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니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놀고 싶었죠. 이 학교의 매력은 이게 아니라 바로 기숙사였거든요. 3년 동안 기숙사에 살 수 있다. 우리 언니가 거길 나왔는데 한 가지 더는 우리 언니가 정말 공부를 안 했는데 그렇게 발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학교는 정말 좋은 곳이구나. 놀고도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다 손에 넣을 수 있는 좋은 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이미 학교에 갔죠. 그러니까 영화 별로 상관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건 있었지만 뭐 영화 감독이 돼가지고 뭐 이런 그런 거 있죠. 물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럴듯하게 대답을 하지 않으면 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막 사기를 치고 뻥을 쳤지만 사실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뭔가 일심 편안하게 3년 보내고 싶다. 이게 저의 그거였죠. 목표였습니다. 아주 확실한 말해지지 않은 하지만 나는 아는 그런 거였죠. 그거였는데 맞아. 이렇게 말하다가 가면 자꾸 좋습니다. 저의 이 책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뭐였죠? 뭐 요리 책이었죠. 뭐 김치찌개 어쩌고 이런 거였죠. 나는 김치찌개에 들어있는 뭐 돼지고기처럼이라는 게 저의 제목이었는데 왜 그렇게 지었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하면 돼지고기를 사와야 되는 건 하나의 공식이잖아요. 그 국물 맛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게 너무 공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김치찌개 이외에 이를테면 양고기를 넣는다든가 뭐 돈가스를 넣는다든가 뭐 다른 거를 넣으면은 뭐 김치찌개 뭐 돼지고기 김치찌개와는 비할 수 없는 환상적인 맛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돼지고기를 넣는 거잖아요. 뭐 그런 흐름이니까 우리 한국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양고기여도 괜찮지 않은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냐면 애니고에선 이제 영상과라면 제일 이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코스는 영상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예종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뭐 예술학교 뭐 이런 거라고 얘기가 되고 이제 현역들 안 뽑기로 현역이라는 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간 애송이들을 안 뽑는다 뭐 이런 종류의 이제 비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가는 거를 이제 제일 최고로 쳤죠. 잘 된 케이스로. 그래서 이제 저도 별 생각 없이 김치찌개 곡이니까 여기를 가려고 했죠. 고3 때 이제까지 판판 놀고 학교가 이러다 보니까 1학년 때까지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뭐 국민 기본 공통 교육 과목이라는 걸 공부하지만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전공 실수밖에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는 든 건 아무것도 없고, 이제 영화 감독 이름이나 몇 자 들어있고 이런 것인데, 여기 시험을 봤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전 제가 떨어질 줄 몰랐어요. 애니고에 들어갔고, 이제 게다가 내가 봤던 시험은 내 때부터 이제 고3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이제 수시 비슷한 게 생겨서 이제 그걸 봤던 거였는데,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근거 없는 자신이었죠. 왜냐면 난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애들 많이 없거든. 그래봤자 우리끼리 경쟁인 거고, 나는 당연히 붙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연스러운 수순이 여기서 팍 끊긴 거죠. 그때 바로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강변을 걸으면서 이제 수능 뭐 이런 거 전혀 생각 없었고, 가려고 했고 당연히 붙을 거니까 그렇게 될 것이니까 나의 인생은. 하지만 뭔가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집안이 되게 콩나물 집안으로 유명한 집안인데 3대가 그래서 부모한테 뭘 어떻게 기대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걸으면서 생각을 했죠. 그래 이제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돼지고기가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뭘 넣어야 하는가, 김치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생각을 했죠. 저는 애니고에 영화를 찍으러 간 건 아니었는데, 이제 가다가 있다가 보니까 어느새 영화가 좋아졌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저 앞에 있는 운 좋은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 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딱 그런 감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사실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은 하고 싶은 일이 딱히 없다는 거였어요. 대신에 하지만 이제 우습게 보이기는 싫다는 것도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없지만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척, 하고 싶은 척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뭐 그냥 뭐랄까 구절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거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 빠지면 서운한 거 뭐 이런 종류의 삶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 대학에를 보통은 가겠지. 왜? 라고 묻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은 떨어졌으니까 이제 나에게 가능한 선택지는 뭐 여기를 재수를 한다라든가 대학교를 안 간다라든가 뭐 이제서야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수능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교에 간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다 만드는 거예요. 뭐든지 상관없는 그거 있죠. 사실은
양고기든 돼지고기든 아무도 신경 쓰고 있지 않고 나 인생에 대해서 사실은 나조차도 별로 진지하지 않지 않는 건 아닌가. 근데 이제 가장 슬픈 건 내가 대충 살아도 사라진다는 거죠. 시간을 흘려보내면 시간이 가죠. 근데 나는 그게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축복이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의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돼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이제 다자이 오사무라는 일본 작가의 인간 실격 뭐 이런 이름의 아주 우울한 책인데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 책을 쓰고 싶지는 않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목적이었고 이제 확실한 것이었고 그나마 확실한 것이 있다면 말이죠. 부끄럽고 싶지 않고 멍청한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방금 전에 5분 전에 나를 돌아봤을 때 아 저렇게 멍청할 수가 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좋다. 그렇다면 확실한 것들부터 가져가자.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 무엇인가? 이제 이럴 때 쓰라고 상상력이라는 게 있는 거죠. 뭐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면 누구에게 달려갈 것인가? 뭐 이런 종류의 세팅들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어야 하는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우리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아 뭔가 아버지한테 효도를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 약주를 좋아하시는데 이제 그 생각이 퍼뜩 들었죠.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자랑을 한마디 시켜줘야겠다. 내 딸이 이번에 연대에 들어갔는데 이걸 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는 10월이었고, 야 10월은 아니다. 8월이구나. 8월이었고 8월 말이었으니까 그때부터 9월, 10월, 11월이 수능이죠. 3개월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머릿속에 든 게 없어서 아주 쏙쏙 잘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연대에 들어갔어요. 진지한 농담이었는데 이제 농담이 진짜가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는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지 않으면 이런 위기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한 100년 살아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 다음 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어렸을 때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아기도 죽는다는 거였어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아까 불안이라는 얘기들을 해주었는데 정말 항상 이 등 뒤에 불안이며 이 다가오지 않은 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100%의 가능성, 모든 희극과 비극을 포함한 이걸 등에 짊어지고 살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이걸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가. 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어찌 그렇게 펑펑 써내는가. 그리 많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그것은 뭐 지금 10대 친구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막 태어난 아가에게도 그리고 우리 올해를 90을 찍으신 우리 할아버지한테도 그거는 해당이 되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무튼 전 그래서 갔어요. 연대를 갔는데 그래서 학벌 간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버지 자랑을 시켜주자 이렇게 하고 간 거죠. 가서 근데 웃겼던 게 뭐냐면 이제 석 달밖에 없잖아요. 공부를 정말 죽어라고 하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기숙사에 내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혜원 불안하지 않니? 이렇게 너 석 달 그렇게 해서 되는 거는 기적인 것이고 내가 이렇게 막 연대 요강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뒤에서 애들이 푹 지나가면서 혜원아 연대 가게? 이러고 와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래 내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내가 정한 건 일단 양고기를 넣어보기로 한 것이고 나는 그냥 이 세상의 수많은 점 중에서 아무 이유 없지만 아무 이유 없기 때문에 바로 내가 선택했다는 그 이유이기 때문에 연세대에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과가 이제 운이 좋게 들어갔고 이거하고는 다르게 말이죠. 이게 고마워요. 저를 이제 떨궈줘가지고 제가 이 지점에 올 수 있게 되었죠. 아무튼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아이 참 이건 어떡하냐 3년 내내 공부 안 해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공부들을 안 하대요. 그게 약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노는 게 좋은 건지 저는 그래서 장학금도 받고 열심히 이제 4년을 같이 다녔는데 다니면서 느낀 건 그거였어요. 대학교는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는 앞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줬으니까 게다가 또 이제 꿈에 부풀 수 있고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신화들은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항상 이거예요. 나는 여기 있고 싶은 건가? 하는 거 있죠.
저는 이제 여러분 앞에서 원대한 꿈 이런 걸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있다고 뻥을 치고 싶지만, 이제 양심상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꿈을 이미 이뤘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저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100년 뭐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한 발을 디디면 100살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100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층층이 쌓아가는 시간을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자신에게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한 지난해 11월부터 이제 뭐 방송에도 좀 나가고 뭐 신문 기사에도 좀 뜨고 이랬었는데, 이제 연대 자퇴생 뭐 스카이라인 드디어 완성 뭐 이런 걸로 떴는데, 간단한 거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어떤 꿈들을 가지고 어떤 지점들을 궁금해하면서 살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왜 가장 불행해 보이는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 였고, 저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싶은 쪽이고, 그거에 대해서 강한 근거들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불행에 대해서 행복한 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주지를 않아요. 제가 학벌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제가 연대생이잖아요. 웃기잖아요. 아무도 듣지 않죠. 너는 있잖아. 근데 남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항상 자기 감각 있죠. 자기 손으로 정하는 순간순간의 이 감각, 여기에서 솔직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장난을 치기로 한 거죠. 그래, 내가 고졸로 얼마 보자 라는 거를 남의 인생으로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만 저의 인생을 가지고 시작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 자퇴를 이제 사실은 페이드아웃을 하려고 했어요. 한 1년 전부터 학교를 안 나갔어요. 그냥 이제 학적 그 휴학을 할 수 있는 최대 학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패스하면 자동 제적 뭐 이런 게 있어요. 참 편하죠? 근데 돈을 안 내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제 학교 밖으로 이제 아예 나라 밖으로 좀 돌았어요. 이제 쓰나미 난 데 가가지고 그때 일본에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이제 전 피해 지역은 아니었는데 이제 막 전 일본에 있었다 돌아왔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거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가야겠다. 그래서 나도 갔어요. 가서 이제 한 달 있으면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이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이어주는 여행을 계속 다니다가 이제 올해 초에 들어왔는데, 다니면서 느낀 건 그거였어요. 페이드아웃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내 뿌리가 있는 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언젠가 정말로 내가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 나에겐 아무런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아무도 내 얘기를 듣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커밍아웃을 했어요. 이제 학교에다 자보를 붙였죠. 나 관둔다 이렇게 자보를 붙여서 이제 신문 기자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왜라고 했으니까 그냥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했었고, 이제 그것들은 인터넷 세대니까 다 찾아보시면 이제 저의 부끄러운 얼굴이 함께 나와요. 다 기자들이 안 친지 모르겠는데 사진이 다 이상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전 아량이 넓으니까 괜찮아요. 하여튼 갑자기 훅 얘기를 갔는데, 그렇죠. 영상원이 아니라 뭐 연대를 갔었다. 하지만 연대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연대에 가면 돼요. 연대에 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면 돼요. 관둘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졸업하면 안 되잖아요. 관둬야지. 저처럼요. 정확한 거는 언제나 고리타분한 얘기죠. 언제나 사실은 항상 새로운 말들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고 싶은 거를 하세요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정말로 하고 싶다는 거는 막 멋진 영화 감독이 되는 거 이런 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일평생을 뭐 펜션 집사로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가 되는 거 있죠.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직업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이 다음 순간에 무엇으로 있고 싶은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가끔은 우리 시간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 저는 시계를 안 보고 얘기를 하는 쪽이라 제 얘기는 뭐 여기까지이고, 이따가 얘기하는 시간을 준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물어봤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석 달에서 연대를 갔는가 이거가 있을 것이고, 이제 다른 한 가지는 뭐 여행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또 많은 창의적이고 좋은 질문들 해주시면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대답을 해드릴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